층까지만 전부 다 프랭카를 붙여가지고 그 이상순 형제님이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그 이상순 형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때는 지금같이 매체도 아니고 이 말씀을 해방시킨 분이 대만에 계신 이상순. 나는 이상순 형님이라고 나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 난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대만에서 오신 그분이라고 해가지고 형제님이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하여튼 형제님이 그렇게 보여서 보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형제님이 푸근하잖아요. 네. 저기 애가 형제님이 와서 그 새벽에 미국에서는 아직 새벽분까지는 왔는데도 그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방하시고 전부들 할 때는 막 전국에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막 사람들도 막 그때 초신자도 데리고 오고 왜냐면 세계적인 이 부흥사 같이 오는 적이니까 하여튼 해가지고 전체 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제 교통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상준님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걸 형님은 다 알잖아요. 왜냐면 나이프 세트만 봐도 과연 저게 사람이 저걸 저렇게 쓸 수 있겠는가. 또 이 모든 저기가 형제님은 진짜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그런 느낌을 저도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송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시시비비 따지는 것을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가 민족성이 그렇게 타고났는 모양이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정치인으로 봐도 조용한 날이 없잖아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런데 역시 교회 안에도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왜냐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생명으로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변화가 돼서 완전히 저기 되면 누가 하겠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어린 나이고 천연적인 그런 성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도 그러는데 그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부 다 막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고 와가지고 막 야단지기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상준이 오시니까 야, 이때가 기회다. 내가 이제 잘했는지 못했는지 여기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는 형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은 이제 앞서가는 형제들인데도 왜? 진리적인 면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그때는 진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진리가 해방돼가지고 저기 오거든요. 그리고 형제님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내가 시시비비를 가져가지고 내가 잘했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형제들 따지기 좋아하는 형제들이 막 그 이상 형제님한테 가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형제는 집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상 형제님을 제일 많이 만났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않겠어요. 그 얘기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시시비비 따지는 것은 하나님이 와서 그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을 못해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해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는 그때 그런 것은 잘 몰랐는데 이상 형제님이 과연 어떻게 하셨는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형제님은 하나님과 같이 쓰신 분입니다. 사실 형제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형제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10명 앉아서 얼마 형제님이 다 얘기를 듣고 그 형제한테 이야기하는 형제님 얘기 다 했습니까? 그러면 다 했다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족합니다. 나가서 그리스도부터 채우세요. 아이고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해주기를 원해가지고 막 수치비 다 얘기했는데 하여튼 100명이든 20명이든 와가지고 전부 다 그때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고 또 낮에 또 하고 막 하도 한국이 시끄러우니까 이상준 형제님이 해결이 될까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했어요. 모든 사람한테 10명이면 10명 다한테 그리스도가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부터 채우세요. 거기가 시스템을 따지러 간 사람은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누가 이상준님 보고 뭐 잘못했네 못했네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 또 그리스도를 채우는 사람 치고 시스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때 충격적인 그런 저희 근데 지금도 그 인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님이 두 번 오셔가지고 했는데 요즘에 우리 881번에서 이상준 나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때 실제로 봐가지고 이게 듣고 했기 때문에 여튼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형제님은 너무 그때 말씀이 분명하시고 저기 우리가 또 한국에 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진리가 잘 해방이 안 됐고 했기 때문에 그 권익원 형제님이 말씀을 금방금방 다 해방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축하물이니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저기서 등사기 이런 걸로 밀어야 되고 지금 뭐 사실 뭐 비교 이런 게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그 이상수 형제님이 그 나이프서기 해동한 것을 금방 어찌 다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있는 성숙만큼만 조금씩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갈증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하여튼 사람이 무엇이냐를 제가 느끼기로는 막 한 1년 반이나 2년 한 것 같아요. 사람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가면은 다른 거 안 해요. 사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가기만 하면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처음에 이제 갔을 때는 얼마나 속에 정말 사람이 무엇인가를 어느 모양이다. 또 집회도요.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한 번 하면은 1시 반에 끝날지 2시에 끝날지 형제자매들이 교통을 앉는다고 해야 끝나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면 10시나 일찍 가가지고 10시부터 막 1시 반, 2시까지 그러면 지금은 12시 반이면 12시 20분 대충 시간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때는 막 전부 다 일어나서 저기 하고 막 저쪽에 일어나 서 있고 뭐 있고 하기 때문에 끝내려고 그래도 끝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저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진리를 해방을 많이 안 타보니까 형제자매들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발달이 되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하다 보니까 이 형제자매들이 이제 그때 외국에 나가는 됐어요.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외국에 간 데가 어디는 미국에 있는 아나님의 그 이산부적인 집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중간에 볼일 보고. 아멘. 아멘. 아까는 이용해서 잠시 교통드리면 원래 이제 포항교회 그 김진상 형제님하고 이장식 형제님을 모시고 다녔어. 두 분 연세가 88세, 84세인데 뭐 일단은 이 김진상 형제님이 한 나이가 그대니까 형제님이 이렇게 오신다 이러거나 도저히 내가 건강에 잠에도 아프고 못 오시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장식 형제님도 몸이 많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실제로 제일 교회에서는 좋은 일을 비슷하게 했어요. 그 두 분이 포항교회 제일 이제 원로 형제님인데 오시기 어렵게 되면 조인 형제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자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 네, 좀 기다립시다. 죄송합니다. 여기 물도 좀 마시고 조금. 아니 물은 막 먹어요. 제가 커피를 조금밖에 안 먹는데 막 이만한데 해가지고 그런 걸 다 먹었더니 지금 내가 배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느끼는 관점이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 형제자매들 정죄하고 이런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형제 자매님들이 그 미국을 갔다 오면 우리는 이제 기대를 했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그 이상생님을 직접 만나서 그 미국까지 가서 사역을 듣고 오면은 얼마나 불탈까. 더 불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진리를 또 해방하고 저기 하고 왔으면 불타야 되는데 미국만 갔다 오면 풀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높아서 그 지가 죽었는 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진리의 말씀하고 거기하고 차이가 엄청난데 거기서 그 말씀 듣고 보니까 한국에 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러니까 갔다가 한국을 실망하고 온 거예요. 그렇다고 그때 누구한테 뭐 얘기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권익원 형님은 들어가면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박살 나고 여기 좋게 이야기하면 좀 치리를 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왜? 생명이 어리고 시시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해. 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렸을 때는 매도 때리고 저기 하지만 애가 성숙해서 나중에 장가 갔는데 가정을 잇는데 가서 매도 때립니까? 안 때리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깨닫잖아요. 그 한국에 그때 초창기에 저기는 자녀를 낳아서 지금 어린애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철없을 때니까 형제님의 제재와 여러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막 나쁘니 좋으니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때 진리적인 면에서 해방이 될 때 것이 성숙이 됐기 때문에 그 미국 갔다 온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실망했어요. 야, 미국 갔다 왔으면 그래도 뭐가 못해서 좀 공급도 하고
불타야 되는데 왜 불타던 사람이 거기 갔다 오더니 그냥 폭삭 그렇게 저기 하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교통을 들어보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상황이 엄청 차이 난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딴 세상을 보고 와가지고 거기처럼 원하는데 생명은 성숙도 않고 저기 했는데 거기까지 해놓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을 그때 많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님들 아시는 분 강달산 형제님이라고 소아과 의사 하시는 형제님이 계세요. 그분 대본이가 다 뺏기돼서 전국 집회 가면 다 그분이 말씀을 잘하시지는 못해요. 말씀은 그냥 잘하고 그냥 신문 같은 거 해도 뭐 그냥 주에 수하고 앉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아과 의사고 저기인데 이 형제님이 진짜로 신이시래요. 누가 형제님인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하여튼 굉장히 신신해요. 이 형제님이 미국을 갔다 왔어요. 미국을 가셨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소아과 의사고 뭐 영어도 되고 또 뭐 재정적으로 그때는 돈 없으면 미국 못 갔어요. 그때 공항에 나간다고 그러면 사돈의 팔촌까지 환영 나갈 때입니다. 그때 공항까지 가가 저 김모 공항까지 가가 그 시대인데 그 형제님이 여권을 지금 보니까 미국을 갔어요. 갔다 오시더니 이 형제님이 그 형제님 대표적인 것이 말도 안 할 때거든요. 말도 안 해요. 근데 갔다 오더니 주에서도 안 해요. 일어나도 안 해요. 그전에는 일어나기는 자주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말 세 마디 네 마디면 끝이에요. 주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끝이고 뭐 주에서 오고서 그냥 앉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않고 저기 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형님이 또 궁금하니까 두 번째 또 왔어요. 두 번째는 갔다 오시더니 조금 이제 생기로 살아났어요. 그러더니 그 형님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학교 젊은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교통을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는데 대학교 앞에 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 말씀 듣고 오셨어요. 그리고 형님이 진짜로 순진해요. 생각해요. 충남대학교 앞에 가서요.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보니까 대머리도 후딱후딱 번쩍번쩍 하죠. 원래 그러는데 다른 얘기도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그냥 저 사람 뭐 볼일보러 왔는 게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또라이가 하루 이틀인가 해놔만 계속 가가지고 이제 의사는 받은 사람한테 맡기고 거기 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학생들이 궁금하니까 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형제님, 여기서 형제님이 아저씨 왜 여기서 서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만나서 말을 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서 있나 그래. 이렇게 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형제님한테 와서 저기 하는데 형제님이 이제 복음 같은 건 잘 못 전하니까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한테 연결을 시켜줬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형제님이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청년들을 많이 그렇게 순수하게 하는 강남 형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런 저기도 있어가지고 그게 에피소드가 돼가지고 전부 다 웃기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 그게 이제 효과도 이제 많이 나타내고 하는 저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저기도 있고 사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나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지금같이 저기 혼자 할지라도 그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다른 지체들하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하면 실질적인 면에서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왜? 교회 생활 몇 년 한 사람이 똑같은 적이고 내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몇 년 하는데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양육하고 하는 사람 같으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조금 어쩌다 사람하고 관계에서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게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 실질적인 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주위에서 하면 할 일을 누리다가도 그 형제만 오면 그냥 찬물이 끼얹어가지고 싹 영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냐? 나만 손해. 누구만 하냐면 나만 알거든. 그걸 얘기를 못하고 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순위에서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에 대해 형님한테 교통을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우리가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어느 날 그 빛을 보고 지금도 교통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생각이 새로워지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성경에도 로마서에도 있고 에베소서도 생각이 새로워지는 게 있잖아요. 새 사람을 이루려면은 생각이 새로워져 내가 새롭지 않고 옛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때 아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다른 책 아무리 미워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여기 복음 듣고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분별하는 것을 받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할 수 있는 토양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아멘. 그렇지 않고 다른 애적인 연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진짜로 우리는 변화되고 일하는 것이 할 수가 왜 옛사람을 보고서 과연 실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저기 보면은 실망할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먼저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아멘.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세요? 아멘. 예.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담대하게 행복하다 크게 외칠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아멘.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멘. 왜 그러냐? 저는 젊어지라고 하면은 젊어지겠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저는 젊어지라고 하면 절대 젊어지 않아요. 나는 지금이 좋아요. 아멘. 저는 20년 젊어진다고 하고 지금하고 바꾸려고 그러면 안 바꿉니다. 맞습니다. 나는 젊어지는 것도 필요 없고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한 것은 우리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을 할 때 행복해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좋고 불안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지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세상이 아무리 좋고 잘 돌아가면 뭐합니까? 내가 불행하면 내가 불행한 거지. 행복할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다. 이것은 돈이 안 되는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생각이 새로워져서 행복한 이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저기 때문에 저에게 환경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이 환경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사망에서 부활을 통해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환경이 왔을 때 환경을 견디지 못하면 사망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사망에 들어가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생명을 얻어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너무 주님이 나를 관심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저는 느끼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왜? 저는 그 41살 돼가지고 제가 풍이 왔습니다. 머리에 뇌졸중, 지금 이 이야기는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이 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때 생각이 그때 우리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지금 우리 애가 41살, 42살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달걀똥 같은 눈물 봤어요? 우리가 말이 달걀똥 같은 눈물이라는 말을 얘기 들어봤잖아요. 나는 내가 풍이 왔을 때 달걀똥 같은 눈물이 무언가를 나는 흘려봤습니다. 진짜로 눈물이요 튀어나갑니다. 너무 슬프니까 눈물 하면 눈물이 이렇게 이만한 눈물이요 튀어나가요. 그때 내가 제일 적은 건 뭐냐면 우리 아들이 대학교만 졸업하면 하는 걱정이 있겠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왜? 우리 자매는 젊지요. 내가 41살이야 풍이 왔으니까 우리 자매는 37이거든요. 그러면 젊은 나이에 신랑이 풍이 와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치료하고 저기 가서 6개월 동안 마비 됐다가 오늘날 생각이 새로워진 거를 말이에요. 제가 생각을 막 실망하는 데 두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다이언트를. 그래가지고 제가 6개월 동안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거 싹 풀린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 근데 경주 포항에는 한병동은 없어가지고 그때 풍이 왔을 때는 양방에 가면 더 큰일 나고 춥고 한방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주 한병동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풀려버렸어요. 지금도 여기 사진 찍은 거 여기에 그때 그 마켓을 자기가 나오는 그래가지고 저기 돼서 그 뒤로 내가 생각이 새로워진 걸 조금 치료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그때 내가 생각이 새로워진 건 뭐냐면 그때는 내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 거예요.
정말 그때 상황이 내가 엄청 어려웠을 때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는 이 사업을 그만두고 뭘 하려고 그때 정리했냐면 내가 갈비집을 하려고 했어요. 갈비집. 갈비집 아시잖아요. 갈비. 돼지갈비도 있고 소갈비도 있고. 그때 소갈비집을 하면 낫겠구나 해서 제가 제가 지금 화장품 대리점을 합니다. 지금까지. 근데요. 그때까지 화장품 대리점을 못 얻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막 메이커가 막 대점을 막 물건을 밀어가지고 막 3개월 5개월 받으라고 저기. 왜냐면 그때 박정희 시대 때 권위주의가 돼 있어가지고 막 박정희 전두환 시대 권위주의에서 메이커가 밀면요 대점 꼼짝모르고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막 차라리 지금 팔 걸 주면 괜찮은데 전에 여름에 팔 걸 지금 막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받아가지고 3개월 5개월 3개월 뒤에 결제해야 돼요. 그러면 물건은 쌓여 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빚을 내야 하잖아요. 빚을 내면 지금같이 빌리기가 좋으냐 나쁘냐. 그때 이율이 비싼 놈은 3부고 2부고 2부면 싸다고 하는 정도예요. 그러면 저녁이가 딱 들어놓아가지고 앞으로 놓고 뒤로 늦지는 이 계산 톡박은 다 나오잖아요. 장사 뭐 몇십 년 여기 장사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놓고 뒤로 늦지는데 얼마나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풍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내가 갈비집을 하려고 했어요. 내가 그 갈비집에 계산은 뭐였냐면 그때는 땅은 계속 오르니까 땅을 좀 많이 사가지고 갈비집을 하다 보면 식당은 이거 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굶지 않으면 땅까지 올리면 나중에 그걸 이제 벌면은 지금 이거 낫지 않겠냐 해서 제가 흥에 그쪽에다가 이제 갈비집 올라. 지금도 그거 지나가다 보면 그 주요지역 큰 땅인데 지금 다른 거가 저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거기를 하려고 해서 평당 한 5만 원 달라고 한 200평에 300평 사가지고 하여튼 거기다가 이제 주차장도 만들고 하면 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뭔가 모르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걸 바꾸면. 그런데 그때 뭐가 있냐면 근데 초면은 그 계획을 세우고 가다 보면 막 장미빛이 막 있어요.